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 진짜 흥미롭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돌고 있는 엄청난 소문이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축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구조적인 현실을 우리가 확대 프레임워크, 즉 단계별 전술이라는 틀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미국은 물밑에서 대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 백악관 디지털 자선 총괄이죠. 패트릭 위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힌트를 하나 던졌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공식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암시를 남긴 건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위한 법적 정비나 자산 보호 체계를 이미 꽤 갖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둥구름 잡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가동될 준비가 끝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전체 지도입니다. 100억 건의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가장 현실적인 1단계, 예산 중립적인 2단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3단계, 직접 매입 시나리오까지 쭉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발한 세금 전략과 향후 전망까지 차례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백악관 프리뷰, 기반 다지기입니다. 정부가 뭔가를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전에 일단 지금 당장 가진 것부터 어떻게 할지 정리를 좀 해야겠죠? 현재 미국 정부의 지갑 상태를 한번 볼까요? 사실 연방수사국, 즉 FBI나 법무부 같은 곳의 범죄 수익으로 업수한 디지털 자산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건지, 이 거대한 자산들을 한데 모으는 거대한 대청소가 바로 지금 미국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숙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섹션 1단계 통합. 가장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1단계의 핵심은요, 새로운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보수적인 움직임이 처음에는 당장 새로운 자금 유입이 없으니까 시장 사람들을 좀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저기 흩어진 압수자산을 끌어모아서 단일 기관이 관리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마찰 하나 없이 비트코인을 국가제도권 시스템 안으로 싹 끌어들이는 완벽하고도 필수적인 뼈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2단계 예산 중립. 기존부의 잠금 해제입니다. 자, 이제 수위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들을 재평가하는 마법을 부리는 거죠. 가령 미국이 보유한 8,000톤의 금이나 에너지 자원, 희토류, 연방 토지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걸 옛날 장부 가격이 아니라 지금의 어마어마한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하면 갑자기 장부상에 막대한 예산 여력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세금 올린다고 정치권에서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여적으로 비트코인을 싹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예산을 안 쓰는 또 다른 아주 조용한 전술도 있습니다. 정부 금고에 몰수된 NFT나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이 꽤 있거든요. 이걸 그냥 먼지 쌓이게 두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거래소에 확 던지면 시장 가격이 요동치겠죠. 그러니까 장외 거래, 즉 OTC 시장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비트코인 보유량을 쓱쓱 늘려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3단계, 직접 매입. 드디어 의회에 결정적 움직임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새로운 돈이 투입되는 가장 공격적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 단계는 선거도 껴있고 의회 통과라는 엄청난 허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국가안보 무기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국방수권법 NDAA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력적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방부의 그 막대한 예산 주머니를 열어서 비트코인을 직접 긁어 모을 아주 강력하고 합법적인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허황될 소설이 아닌 게 역사적으로 아주 똑같은 선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 터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산유국들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전략 비축유라는 걸 만들어서 기름을 국가 차원에서 쓸어 담았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금융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달러망을 우회하고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무기화하려는 걸 지켜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과거의 석유만큼이나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 국가안보망이 된 겁니다. 만약 이 3단계 스위치가 켜지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방부 예산을 쓰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미군 내 채굴 기업들한테서 갓 채굴된 코인을 직거래로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쓰거나 아니면 무역 관세로 걷어들인 돈으로 아예 거대한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아주 기가 막힌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본 확대 프레임워크의 양끝단이죠. 1단계가 단순히 서랍 속에 흩어진 동전들을 예쁜 저금통에 모아두는 정도의 얌전한 행정적 절차라면 3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예산이라는 로켓 연료를 들이부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판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스케일의 도약인 셈이죠. 5번째 섹션, 세금 전략, 스텔스 측정. 자, 이제 예산이고 뭐고 다 건너뛰는 기발한 방법을 하나 보시죠. 의회의 예산 통과라는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적 과정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엄청난 대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일상적인 세금이나 수수료를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내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결제 옵션 하나가 거시경제에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메커니즘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걸 시장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국고에 꽉 잠가버리는 이른바 강제 홀드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대 기업이나 기관들이 내는 수천억 달러 단위의 법인세를 비트코인으로 낸다고 쳐보세요. 정부는 자기 돈, 그러니까 매입 예산은 단 1달러도 안 쓰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의 실을 영구적으로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스텔스 축적인 거죠. 6번째 섹션, 향후 전망, 궁극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진짜 의미를 짚어보죠. 지금까지 살펴본 통합, 자산 재평가, 3단계 폭풍 매집, 거기에 세금 납부 콤보까지 진짜로 터진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종이돈의 가치는 끝없이 녹아내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량이 딱 정해진 국가전략 자산을 들고 있다는 건요. 마치 강남 한복판이나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노른자회 부동산을 꽉 쥐고서 엄청난 가치 상승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이 희소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 같은 핵심 국가 안보 자산으로 미친 듯이 사모으는 이 시대에 그저 은행에 현금을 얌전히 넣어두는 전통적인 예금 방식이 과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의 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